네, 안녕하세요. 일부 명문대 국제학부 영어 전형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좀 많이 하시고요. 재수생부터는 본인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3이고 일찍 연락 줄수록 유리합니다. 자, 왜 일본 국제학부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당할 것 같고요. 입시 요강과 합격 프로젝트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일본 국제학부인가? 이것은 먼저는 국내 입시가 너무 과열되어 있고요. 한국 학생들에게 입학이 쉽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해지겠죠. 먼저 국내 입시 과열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에서 인서울은요, 기본적으로 2등급까지만 갑니다. 2등급이라고 하면 11%인데요. 25명이라고 하면 사실 3명인데, 제가 그냥 폭넓게 5명까지라고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명은 어쨌든 인서울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10%를 잡았더니 서울시립대, 저기 정도까지가 좋은 대학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이죠. 자, 20%까지 가면은 가천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아래인데요. 자, 전국 고등학교 수는 1800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고만 생각하겠습니다. 일반고는 1500개 정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저희가 이 학생들이 23년도에 50만 명이 시험을 봤고요. 그 전보다 한 4년 만에, 불과 4년 만에 10만 명이 줄었는데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오는 저 부분이 기본적으로 직업이 보장된다고 하는 영역인데요. 저기 한 8,500명, 만 명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따져봤더니 일반고에서 3,000명 정도가 여기 8,500명 중에서 3,000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일반고가 1,500개니까 한 학교당 평균을 따져보면 한 학교당 전교 2등까지 반에서 1등은 당연하고 전교 2등까지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2등급까지만 인서울. 자, 근데 폭넓게 잡아서 25명 중에서 5명까지 인서울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6등부터 나머지 25등까지 20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서울 못 가니까 지방대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방대 간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저희 유학원에서 일본 국제학부도 하지만 미국으로도 유학을 보내니까 보내봤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물론 서울 학생이지만 반에서 10등 정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미국 가더니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은 물론 저희가 학교를 잘 선택해 준 것도 있지만 이 학교가 정말 후진 학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가 어, 전교 3등까지 하버드 가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은 공부를 다 잘해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등급 이하도 다른 나라를 가면 다 1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국 학생들에게 쉬운 입학. 자, 한국 학생들에게 왜 쉬울까요? 자,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이재유란 시험을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재유는 뭐냐면 여기 Examination for Japanese University Admission for International Student의 앞자를 줄인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 학생이 일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보는 시험입니다.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일본어 시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아무리 내가 일본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도 이렇게 보자마자 난 일본은 전체 포기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유만 포기하시고 영어 전형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왜냐고요?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가능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로지 영어로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경쟁률이 지금 2대1 정도밖에 안 돼요. 지원율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지원하시면 돼요. 자, 디지털 SA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잖아요. 수학 800점 만점이 충분히 가능해요.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ACT라는 시험과 SAT, 원래는 SAT가 먼저 있었는데 이제 컬리지 보드라는 곳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는 비영리 단체인데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학생들한테 10만 원 가까이 돈을 받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ACT라는 시험이 나왔어요.
이 시험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SAT는 3시간, ACT는 2시간 되다 보니까 글로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SAT가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래 하면서 만든 게 코로나를 핑계 삼아 디지털 SA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종이로 봤었는데 이제는 다 컴퓨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SAT가 어떤 거냐 한번 예를 보면요.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일단 어떤 게 어려워 보이세요? 그죠? 오른쪽 게 좀 뭔가 길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둘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과 한글이 보이죠? 예,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설명에 잠깐 퍼즈하고 한번 쫙 보세요. 정말로 어떤 게 어려운지 단어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디지털 SAT가 절대 수능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은 더 어려운 영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마냥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수학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2번 문제 같이 한번 저도 풀어볼게요. 밑에 만약 보니까 For how many values of x does fx는 0? fx가 뭡니까? fx는 0이다. fx는 y축이잖아요. 자, y가 y값이잖아요. y값이 0이라는 건 x축이죠. x축을 그대로 보니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x값이. 그냥 주는 문제예요. 답은 C번. 오른쪽 가서 14번 한번 보세요. 저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풀었죠. 이게 SAT 수준입니다. 15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더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디지털 SAT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800점 만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영어도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1500점 이상이 가능해요. 페이퍼로 1500점 이상이면 상당히 잘하는 건데요. 디지털 SAT로 1500점 역시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문대 가기보다는 훨씬 쉬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난 인서울 간다. 그런 친구들은 가시면 되겠고 난 인서울도 못 가고 정말 인생이 정말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명문대학 가기보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저렴한 비용 얼마나 저렴할까요? 국내 대학보단 비쌉니다. 뭐야 저렴하지도 않네. 한번 보세요. 자, 우리나라 대학도 1000만 원 넘어가는 1년 학비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와세대 대학 가져왔는데 오른쪽 끝에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엔화로 따졌는데 1년으로 보면 어쨌든 한 1000만 원 됩니다.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OECD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보다 바로 위에 일본이 있는데 8741, 8621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미국이죠. 예, 그렇게만 잠깐 보시고요. 자, 국내 대학보다 비싼데 어떠냐? 일본 국립대 국제학부는요 500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사립대가 1100만 원인데 장학금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장학금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장학금이 소수의 특별한 몇 명에게만 주죠. 일본은 국제학부인데도 장학금을 못 받는 게 이상할 정도로 장학금을 100%, 50%, 30% 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도 기본 30% 주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금액에서 30%만 까줘도 이미 1100만 원이 7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어요. 학비하고 기숙사비. 어차피 서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을 간다든지 한다면 학비는 그대로 똑같고 기숙사비. 여기서 지방 가면 기숙사비가 안 들고 일본만 가면 기숙사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은 1년에 학비만 6천에서 7천만 불 듭니다. 즉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자, 싱가포르하고 홍콩 대학은 어떨까요? 2천에서 3천. 싱가포르하고 홍콩 대학 좋죠. 좋지만 비용이 일본 대학보다 3, 4배 됩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러분이 알바를 가능하죠. 자, 알바하면서 일본어도 배울 수 있죠. 돈도 벌 수 있죠.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엔저로 생활비도 많이 졌어요. 한국보다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졸업 후 용이한 취업. 자, 일본의 현재 상황하고요. 한국 지방대하고 비교 폭넓은 취업시장, 경력직 기회, 미국 유학생과 아시아 유학생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 어떠냐? 자, 여기 이 사이트를 한번 저걸 그대로 눌러보면요. 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대졸자의 97%가 취업한 나라 어딜까요? 네, 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작년 기사고 올해는 98%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본은 30년 전부터 버블이 꺼지면서 저출산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날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걸 일본은 30년 전에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많이 안 나서 지금 일본은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향후 30년간 일본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본은 요즘은 조금 나으려는 경향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은요, 너가 돈 벌 거야? 들어와. 너가 여기서 돈 벌 거야? 가. 네가 여기서 돈을 쓸 거면 들어와. 그렇지만 네가 돈을 벌 거면 너희 나라로 가가 기본적인 미국의 정책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취업 비자 받기가 너무 쉬워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미국에 비해선 월등하게 쉽습니다. 취업의 문이 상당히 많이 열려져 있죠. 자, 한국 지방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건동대학을 나왔어요. 야, 건동대 나온 학생 기분 나쁘게 어떻게 하려고? 예, 건동대는 마침 폐교한 학교더라고요. 자, 그런데 건동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고베 국제대 어떠세요? 오사카 경제대 어떠세요? 좋은 대학 같으세요? 나쁜 대학 같으세요? 예, 건동대랑 똑같이 237이더라고요. 이거 순위를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인데 여러분이 저런 데를 나왔다고 해서 누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유학 갔다 왔구나.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대학은 저런 대학이 아니라 저런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들입니다. 자, 폭넓은 취업시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국내 시장, 뭐 인서울 나와도 국내 시장이죠. 일본 국제학부를 나왔다. 그러면 영어 기본 4년 배우죠. 자, 일본어, 일본에 사니까 금방 배울 수 있죠. 한국어 원래 잘했죠. 전 세계가 여러분의 취업시장이 됩니다. 언어를 잘하다 보면 당연히 자존감이 생기죠.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기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경력직 기회, 이건 무슨 말이냐? 한번 기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입사가 중요하다. 수입보다는 경험의 기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경력직으로 한국 대기업 재취업. 무슨 말이냐? 일본에서 먼저 근무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근무하라 이거죠. 취업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추세,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공채가 이게 바로 올해 24년도 4월달 뉴스입니다. 자, 점점 공채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자, 무슨 말이냐?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하겠다는 게 20%고요. 나머지 34%는 3년 내에 공채 다 폐지한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점점 공채는 폐지합니다. 자, 경력직이 없는 신입 채용. 무슨 말이냐? 지금 40%만 신입을 채용하고 그럼 60%는 어떻게 신입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60%, 10명 중에 6명은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력직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 경력을 얻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경력을 얻어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수님이 말씀한 거 잘 읽어보세요. 주요 선진국보다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번 고용을 하면 노동자 해고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이게 좋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이 사람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엄청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가. 그래서 막 먼저 나가라고 이렇게 그냥 자를 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고용을 안 합니다. 자, 경력직만 고용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경력을 어떻게 쌓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일본에서 경력을 쌓고 오시면 탄탄한 안전한 여러분들의 기업의 평생의 철밥통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할 때는 능력이 검증된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력직 근로자를 자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써서 거기 교육을 통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싫다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공채 종말이라는 거 그럽니다. 진짜 시집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예, 괴롭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의 기업은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어디서 쌓느냐? 저는 일본에서 한번 경력을 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유학생과 아시아 유학생의 인식 차이 무슨 말이냐? 미국 유학생을요, 저는 좋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몸은 한국인데 정신이 미국이냐? 어떻게 뭘 뭐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상사가. 그래서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가성비라고 그러죠. 미국 유학은 아까도 보셨지만 등록금이 1년에 쉽게 말하면 생활비까지만 1억 들어갑니다. 한쪽은 4년이면 4억 들어가고 한쪽은 1억도 안 들어가는데 오히려 아시아 유학생들 더 좋아요. 싱가포르 홍콩대보다도 일본 대학이 더 좋습니다. 더 가까워요.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유학 원장으로서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취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학을 물론 국내에서 다녀도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시각도 많이 바뀌고 아, 사람들도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폭넓은 사고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런 거 같이 눌러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4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왔어. 자존감이 당연히 높아지죠. 자, 그러면 입시 요강. 그럼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냐? 자, 여러분들께서 조사한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것보다 저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하나만 그냥 들고 왔어요. 정원은 150명이고요. 얼리하고 레귤러 이렇게 다 뽑습니다. 자, 먼저 선발 방식은요. 서류 면접으로 뽑고요. 자, 서류 면접이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에 SAT나 ACT 수능 하는 식으로 학업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영어 능력 평가, 이게 토플하고 아이엘츠겠죠? 그 다음에 에세이, 자기소개서 이 네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 면접은 면접도 없이 그냥 합격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9월에 합격하고 싶다. 그렇다면 얼리는 1월달, 레귤러도 1월인데요. 1월부터 3월, 4월, 발표가 3월달에 나고 4월달에 납니다. 그래서 얼리하고 레귤러로 이렇게 학생들을 뽑습니다. 자, 결과 발표는 패스나 fail이나 아니면은 자, waitlisted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대기자로 나눠집니다. 그 대기자인 경우는 다시 심사를 해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자, 지원 자격은요, 너무 뭐가 복잡한데, 고등학교 12년만 나오면 되는데, 하나 딱 조건이 일본에서만 교육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해당되겠죠? 당연히 한국 학생들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검정 시험 테스트에서 토플하고 아이엘츠 성적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학생이 몇 명 지원했는지 보면 417명이 지원했다가 260명. 자, 그 위에 있는 게 5개, 와세다에서 제공한 5개 학부인데요. 자, 163명 지원했는데 76명. 거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2대1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합격성이 어떻게 되냐?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요. 평균이 기본적으로 1400 초반입니다. SAT 1600점 중에서 1400 초반만 되면 합격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페이퍼로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건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SAT가 페이퍼 SAT보다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합격 프로젝트. 그럼 어떻게 합격하느냐? 자, 저희 그 유학원에서는요, 잉글리시 PT 어학원이라는 어학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AT, ACT, TOEFL, IELTS 여러분들이 영어와 수학 능력을 위한 모든 시험을 다 대비해 드립니다. GED까지 혹시 나는 미리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리 가겠다 하신 분은 GED까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JPED에서는 SE 첨삭해드리겠고요. 기숙사와 나중에 하숙, 뭐 학업지도, 취업지도까지 다 해드리는데 이건 뭐 나중이고 일단은
먼저는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SAT 첨삭까지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격 프로젝트 있고요. 그럼 사례가 뭐가 있냐? 자, 이 친구는 저희랑 카톡 주고받은 게 남아있어서 한번 그걸 했는데, 이름 공개할 수 없어서요. 자, 국제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이제 SAT 1450 맞고, 와세대를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아이씨.